야, 거지. 오늘도 도시락 못 가져왔어? 창밖으로 던져버려. 제발, 그만해.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가셔서. 들었어? 쟤네 엄마 술집에서 일한대. 더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어차피 아무도 내 편은 없어. 언젠가 너희들보다 잘 살 거야. 반드시. 1994년 봄, 18살 윤정이의 눈물 젖은 다짐은 40년 후 놀라운 반전으로 돌아옵니다. 가난했던 소녀는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들과 재회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40년 전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성공한 CEO가 된 피해자는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한복판,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라벤더 5스타 호텔. 이곳의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윤정이는 눈을 떴죠. 58년을 살아온 정의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풍경으로 시작됩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활기찬 움직임.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벌써 30년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죠. 이 호텔을 처음 인수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미 아침 신문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죠. 호텔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정희는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전 10시 외국 바이어들과의 미팅, 오후 2시 신입 직원 환영식, 그리고 저녁엔 VIP 고객들을 위한 갈라 디너.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정희는 이런 바쁜 하루가 좋았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거를 떠올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희는 드레싱룸으로 들어가 오늘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네이비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는 차림이었죠.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올려 묶은 은발, 주름이 있지만 여전히 단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이 모든 것이 정희가 걸어온 삶의 증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서 내려온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죠. 여러분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며 정희는 곳곳을 살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외국인 손님들,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가족 단위 손님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정희의 시선이 로비 한쪽 구석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낡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죠. 아니, 환상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과거의 자신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가던,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그 초라했던 18살의 윤정이가요.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미소를 지었죠. 네, 괜찮아요. 잠시 생각에 잠겼네요. 정희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욱신거렸죠. 교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자신. 점심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숨어있던 자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비웃던 아이들. 서영숙, 박명자, 이화순, 최미경. 그 이름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야, 거지, 오늘도 도시락 못 가져왔어?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공부해서 뭐 하게? 어차피 청소부나 될 텐데. 그때의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이내 손을 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난 더 이상 그때의 나가 아니야. 난 이겨냈어.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죠.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라벤더 호텔의 CEO로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말이죠.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곧 과거가 현재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30년 전의 상처와 마주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며 정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난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가 아닐까요?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도착한 우편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대부분은 업무 관련 서류들이었지만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두툼한 크림색 봉투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정희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니 낯익은 동네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희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봉투를 뜯자 화려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금박 글씨가 반짝이며 정희의 눈을 사로잡았죠. 윤정희 동창에게 40년 만에 우리 반 동창회, 장소 라벤더 오스타 호텔 연회장, 날짜 6월 25일 오후 6시, 준비위원장 서영수.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영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정희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동창회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서영숙이 이 호텔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요?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평소엔 절대 열어보지 않는 것이었죠. 사진첩을 펼치자 누렇게 바랜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맨 뒷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낡은 교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앞줄 중앙에는 서영숙이 있었습니다. 반장완장을 차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그 옆엔 박명자, 이화순, 최미경이 나란히 서 있었죠. 정희를 괴롭히던 무리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자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희야, 도시락 또 못 가져왔어? 쯧쯧, 불쌍해서 어떡해. 서영숙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도 정희는 점심시간에 교실을 나가려다 서영숙 무리에게 붙잡혔었죠. 어디가? 우리랑 같이 먹자. 아, 맞다. 먹을 게 없구나. 박명자가 킥킥거리며 말했었습니다. 이화수는 더 나아가 정희의 가방을 뒤져 빈 도시락통을 꺼내 들었죠. 애들아, 봐봐. 진짜 텅 비어 있어. 그때 최미경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야, 너희 아빠는 뭐 하시는데 도시락도 못 싸주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말한들 저 아이들이 이해해 줄 리 없었죠. 그날의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숙은 정희의 빈 도시락통을 들고 창문으로 걸어갔죠. 이런 쓸모없는 건 버려야지. 그리고 창문 밖으로 도시락통을 던져버렸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도시락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죠. 교실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웃었지만 단 한 명, 김동철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야, 서영숙, 그만해. 너무하잖아. 동철이 나서서 말했지만 서영숙은 코웃음을 쳤죠. 김동철, 너도 가난한 주제에 왜 나서? 거짓끼리 통하나 보네. 정희는 그 기억을 떨쳐내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초대장을 한 번 더 들여다봤죠. 라벤더 호텔에서 동창회라. 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지 말까? 아니면 가서 당당하게 마주할까?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6월 25일 연회장 대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숙이라는 분이 동창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희는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죠? 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와 와인을 원하신다고 하네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승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연회장 담당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요? 그런 작은 행사를. 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라서요. 비서가 나간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보였죠. 그래, 이제는 내가 준비된 것 같아.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정희는 초대장을 서랍에 넣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그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죠. 서영숙, 박명자, 이화순, 최미경.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희는 궁금했습니다. 그토록 잘난 척하던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특히 서영숙은 여전히 그때처럼 당당할까요?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김동철이었죠. 고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정희 편에 서줬던 친구였습니다. 동철아, 나 정희야. 오, 정희, 오랜만이네.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런데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아, 그거? 나도 받았어. 서영숙이가 준비한다며? 참 웃기지 않아? 동철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최근에 우연히 서영숙을 만났거든.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대. 그래도 허세는 여전하던데. 정희는 놀랐습니다. 그 잘나가던 서영숙이 몰락했다니. 다른 애들은? 박명자는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노점상 한대. 이화수는 자식들이 모른 척해서 요양원에 있고 최미경은 남편이 아파서 병수발한다더라.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들이 모두 불행해졌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하지만은 않았죠. 정희야, 너 갈 거야? 동철의 물음에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갈 거야. 이번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려고. 6월 2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과거와 마주하는 날이니까요. 정희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품격 있는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죠.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과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호텔에 도착한 정희는 먼저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형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둥근 테이블들은 하얀 테이블보로 덮여 있었죠. 각 테이블 위엔 신선한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장님, 음식 준비도 다 끝났습니다. 최고급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주방장이 보고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손님들을 맞이할 테니 직원들은 평소대로 움직여주세요. 오후 5시 반,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연회장 옆 대기실에서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봤죠. 40년의 세월은 모두를 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때 젊고 활기찼던 얼굴들은 이제 주름과 백발로 덮여 있었죠. 그때 입구에 서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죠. 한때 그토록 당당하고 화려했던 서영숙은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값싼 옷에 어설픈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사라진 자신감이 가장 큰 변화였죠. 서영숙은 연회장 입구에서 동창들을 맞이하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라벤더 호텔 어때? 내가 특별히 여기로 정했어. 최고급이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동창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다들 서영숙의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곧이어 박명자가 도착했습니다. 노점상을 한다더니 정말 손이 거칠어져 있었죠. 이화수는 택시에서 내리며 힘겹게 걸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몸에 밴 듯했죠. 최미경은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병든 남편을 돌보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심과 연민이 동시에 일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이 때야.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품위 있는 여성이 누군지 궁금해하며 쳐다볼 뿐이었죠. 그때 김동철이 정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와, 정말 멋있어 보인다. 동철의 인사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뭐? 저 사람이 윤정이? 말도 안 돼. 그 가난했던 정이가? 동창들이 하나둘 정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영숙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죠. 정이? 정말 내가 맞아? 정이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영수가. 잘 지냈어? 서영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의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여유 있는 태도에 압도된 듯 했죠. 그래. 잘 지냈지. 근데 너 뭐 하고 지내? 이런 비싼 호텔에도 오고. 그 순간 호텔 지배인이 정의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연회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순간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의에게 쏠렸죠. 서영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정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호텔은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라벤더 호텔의 대표이사 윤정희입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탄성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박, 정희가 이 호텔 사장이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서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박명자, 이화순, 최미경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정희는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됐죠. 여러분,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이곳,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네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사실 이 호텔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40년 전 제가 이 교실에서, 아니, 우리 교실에서 흘린 눈물이 이 호텔의 시작이었거든요.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정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도시락을 못 가져왔다고 조롱받던 그 시절. 창문 밖으로 던져진 제 도시락통을 주우러 뛰어내려가던 그날의 굴욕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영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명자와 이화순, 최미경도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이대로 살지 않겠다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준 서영숙 동창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40년 만에 이런 특별한 무대를 마련해 주셨으니까요. 서영숙은 정희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들이 부축했지만 서영숙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연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동창들은 정희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정희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어 했죠. 반면 서영숙과 그 무리는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의 권력이 완전히 역전된 순간이었죠. 연회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김동철이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변호사가 된 동철은 여전히 정의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30년 만의 재회 때문만은 아닙니다. 동창들이 조용해지며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고등학교 시절 우리 반에는 암묵적인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서영숙이 있었죠.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로, 예쁘다는 이유로 모든 걸 좌지우지했습니다. 동철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의의 도시락통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사람, 정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사람, 그 모든 괴롭힘의 주동자가 바로 서영숙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이 서로 수군거렸죠. 정말이야? 서영숙이 그랬다고? 나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철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쓰던 일기장입니다. 여기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록해뒀죠. 3월 15일 서영숙이 박명자와 이화순에게 정희의 가방을 뒤지라고 시켰다. 4월 23일 서영숙이 정희 어머니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5월 30일 그만해. 서영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래, 다 내가 했어.
내가 시켰어. 만족해? 서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영숙에게 쏠렸죠. 근데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고. 다들 재밌어 하면서 동조했잖아. 박명자, 너는 정이 도시락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이화순, 너는 정이 어머니 흉내내면서 조롱했잖아. 최미경, 너는 정이가 우는 걸 보고 사진 찍어서 돌렸잖아. 박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하라고 해서. 그래, 내가 하라고 했지. 근데 너희들도 즐겼잖아. 약한 애 하나 괴롭히면서 우월감 느꼈잖아. 서영숙의 폭로의 가해자들이 모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부정할 수 없었죠. 정희는 조용히 서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숙은 정희를 마주볼 용기가 없었죠. 영숙아,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서영숙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야. 사실은 내가 너무 불안했어. 우리 아빠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셨거든. 곧 망할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너는 가난해도 항상 당당했어.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도 너를 좋아했고. 서영숙은 주저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사라질까 봐 무서웠어. 그래서 너를 밟아야 내가 안전할 것 같았어. 너를 무너뜨려야 내가 여전히 최고인 것 같았어. 연 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4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박명자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나도 정말 미안해. 그때는 그게 재밌는 줄 알았어. 아니, 사실은 나도 무서웠어. 서영숙 편에 서지 않으면 다음 타깃이 될까 봐. 이화순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잔인했는지.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도 다 인과응보인 것 같아. 최미경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용서해줘. 그때의 나는 정말 못났어.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정희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알아요. 우리 모두 어렸고 미성숙했죠. 하지만 그 상처는 제게 평생 남았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누군가와 친해지려 할 때마다, 성공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여러분을 보니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구나 싶어서요. 서영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한 일이 너무 커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남편 사업이 망한 것도,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다 내가 너에게 한 일에 버린 것 같아. 정희는 서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숙은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죠. 영숙아,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우리 모두 이제는 어른이잖아. 그때 한동창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방관자였어. 정희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어. 미안해, 정희야. 또 다른 동창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 용기가 없어서. 하나둘씩 동창들이 일어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도 방관자도 모두가 그 시절의 잘못을 인정했죠.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40년 만에 받은 진심 어린 사과가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야 정말로 그 시절을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철이 다가와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너는 정말 대단해.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는데 용서를 선택하다니. 정희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복수요? 사실 처음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을 보니 이미 각자의 삶에서 충분한 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 회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던 동기가 가벼워지고 동창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죠.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던 그때 연 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서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왜 여기에? 서영숙의 남편이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남자였죠. 여기가 그 유명한 라벤더 호텔이구만.
당신이 허세 부리려고 빌린 곳이 여기야? 돈도 없으면서. 남편의 고함에 동창들이 당황했습니다. 서영숙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다들 들어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가 이 호텔 사장이랑 아는 사이라고 특별 할인 받았다고 거짓말했어. 사실은 빚 갚으려고 애들 학자금 대출까지 끌어다 썼으면서. 서영숙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제발, 제발 그만해요. 정희가 조용히 다가가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대표 윤정희입니다. 서영숙 씨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늘 행사는 제가 모두 책임지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정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사장? 그럼 우리 집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동창들을 위해 준비한 자리입니다. 이제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의의 배려에 서영숙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받다니. 남편이 직원들의 안내로 나간 후 서영숙은 정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정희는 서영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숙아, 무릎 꿇지 마.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잖아. 그때 박명자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숨긴 게 있어. 정희 너 대학 입시 때 기억나? 내가 서울대 지원했다가 떨어졌잖아. 그게 내 때문이야.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박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내신 성적표를 조작했어. 서영숙이 시켜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 나가는 게 무서웠어.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은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 중 하나였죠. 그래서 재수를 해야 했구나. 박명자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다 그때의 벌이야. 남편이 날 버린 것도, 자식들이 날 무시하는 것도. 이화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정희네가 장학금 신청했을 때 내가 서류를 빼돌렸어. 내가 장학금 받으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까 봐. 최미경도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망신을 줬어. 딸이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거짓말했어. 그래서 내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으셨어. 연회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생 파괴 행위였던 것이죠.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자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철이 걱정스럽게 정희를 바라봤죠. 정희야, 괜찮아?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니 연민이 들었죠.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불행들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랐죠. 서영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너무 잔인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악마였어.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정말 잔인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려 했으니까. 하지만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대학을 떨어뜨렸지만 재수해서 더 좋은 곳에 갔고,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 일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못 받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었죠. 정희는 다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시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수없이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지면 안 된다. 반드시 성공해서 당당하게 서야 한다고. 동창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이 오히려 정의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죠. 그런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 복수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각자의 삶에서 벌을 받고 있었으니까. 서영숙,
당신은 남편의 실패와 빚으로 고통받고 있고. 박명자, 당신은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이화순, 당신은 자식들에게 외면당했고. 최미경, 당신은 병든 남편을 돌보며 지쳐있죠. 정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과응보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가해자였지만 지금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어요. 서영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너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시간이 약이었어요. 그리고 성공이 치료제였죠. 물론 상처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제 일부라고 받아들였어요. 무거운 고백들이 이어진 후 연 회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정희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죠. 여러분, 오늘 밤을 기억하고 싶어요. 4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밤. 서로의 상처가 낱낱이 공개된 밤. 하지만 동시에 화해의 가능성이 열린 밤으로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호텔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직원들이 특별한 것을 가져왔죠. 바로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이에요. 40년 전 제가 가져가지 못했던 바로 그 도시락을 재현한 거죠. 동창들은 놀란 눈으로 도시락을 바라봤습니다. 소박한 김밥과 달걀, 그리고 김치가 담겨 있었죠. 그때 저는 이런 도시락조차 싸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호텔의 최고급 요리사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추억의 도시락이 되었죠. 정희는 서영숙에게 다가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영숙아, 받아. 40년 전에는 내가 내 도시락을 창밖으로 던졌지만 오늘은 내가 너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싶어. 서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희야, 이걸 어떻게? 같이 먹자. 우리 모두 함께. 4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오늘은 해보자. 동창들은 하나둘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과 아픔,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명자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울먹였습니다. 이 맛, 어릴 때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 맛이야. 이화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했던 시절의 맛이야. 그때 최미경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모두가 놀란 눈으로 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정희,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야. 최미경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죠. 이것 봐. 내가 몰래 찍었던 사진들이야. 내가 화장실에서 울던 모습, 혼자 급식실 구석에서 물만 마시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걸어가던 모습. 난 이걸 다 찍어서 애들한테 돌렸어. 사진을 보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 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리고 이것도 봐. 내가 썼던 일기장이야. 내가 내 가방에서 훔쳐서 복사해뒀어. 오늘도 학교 가기 싫다. 죽고 싶다고 썼더라. 우리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글씨가 보였죠. 그 절망적인 문장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영숙이 최미경을 말렸습니다. 미경아, 그만해. 이제 와서 그런 걸 꺼내면 어떡해. 아니야. 정희가 알아야 해. 우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악랄했는지. 최미경은 계속 폭로했습니다. 정희가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상 탔을 때 우리가 시상식 날 일부러 교복에 먹물을 뿌렸잖아. 정희가 좋아하던 남자애한테 정희가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했잖아. 정희 신발에 압정 넣었잖아. 동창들이 경악했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괴롭힘이 있었던 것이죠.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인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죠. 동철이 급히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죠. 40년이 지났어도 그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최미경.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꺼내는 거야? 최미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서야. 내가 너무 쉽게 용서해주니까 더 미안해서.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해. 내가 우리를 벌해줘야 해.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최미경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죠. 벌을 원한다고? 정희는 천천히 최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사실 나도 복수를 꿈꿨어. 매일 밤 여러분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상상했어. 여러분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갚아주고 싶었어. 서영숙과 박명자, 이화순이 두려운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호텔을 세운 것도 사실은 복수의 일환이었어. 언젠가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여러분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죠. 하지만 막상 여러분을 보니 이미 충분히 벌을 받고 있더라고. 내가 더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 최미경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 우리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해. 정희는 최미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살아. 누군가를 괴롭히는 대신 도와주고, 상처 주는 대신 위로해주고,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줘. 그게 진정한 속죄야. 동창들은 정희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거운 진실들이 모두 드러난 후 정희는 연단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동창들은 숨죽이며 정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정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건 제가 운영하는 희망재단의 지원 신청서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이죠. 서영숙이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설마. 맞아요.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어요. 서영숙, 당신은 행사 기획 능력이 있으니 호텔 이벤트팀에서 일할 수 있어요. 박명자, 당신은 성실하니까 호텔 매장 관리를. 이화순, 당신은 말솜씨가 좋으니 고객 상담을. 최미경, 당신은 꼼꼼하니까 호텔 회계 보조를 할 수 있어요.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첫째,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둘째, 호텔에서 일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우리의 과거를 말하지 않을 것. 셋째, 매달 수익의 일부를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금에 기부할 것. 서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너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그때 갑자기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들은 방송국 기자들이었습니다. 윤정희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서 40년 전 학교 폭력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좀 하시죠. 카메라가 정희를 향했습니다. 서영숙과 가해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자신들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면 완전히 끝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대표님은 학창시절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데 어떤 심정이신가요? 정희는 잠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오늘은 단순한 동창회입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에요. 기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제가 학창시절 힘든 시기를 보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 자리엔 제 소중한 동창들만 있을 뿐입니다. 정희는 서영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서영숙 동창은 오늘 동창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했어요.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죠. 기자들이 더 캐묻으려 했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사적인 모임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호텔 보안팀이 나타나 기자들을 정중하게 내보냈습니다. 연회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죠. 박명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왜 우릴 감싸주는 거야? 이 기회에 우리를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었는데.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언론에 팔아넘긴다고 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화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됐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겠어. 최미경도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야. 정말 고마워, 정희야. 정희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우리 이제 그만 과거에서 벗어나자고요. 미래를 봐요. 아직 우리에겐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김동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희야, 내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가 함께 학교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과거의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함께 만드는 화해와 치유의 재단 말이야. 정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동철아.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겠네요. 서용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참여하고 싶어. 내가 했던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어. 박명자, 이화순, 최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할게. 이제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 정희는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괴롭히던 얼굴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죠. 그럼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네요. 상처에서 치유로, 미움에서 용서로 가는 첫걸음이요. 정희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서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리고 정의의 용기와 용서에도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걸 말이죠. 밖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전과 다르게 보였죠. 상처와 아픔을 넘어선 희망의 빛으로 말입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라벤더 호텔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제는 전과 다른 얼굴들이 보였죠. 로비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서영숙, 호텔 매장을 관리하는 박명자, 고객 상담실에서 일하는 이화순, 그리고 회계 부서에서 성실히 일하는 최미경. 그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최고층 사무실에서 이들의 근무 평가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특히 고객들에게 친절하다는 평가가 많았죠. 사장님, 서영숙 팀장이 뵙고 싶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서영숙이 들어왔죠.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에 자신감 있는 표정,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죠. 정희야, 아니 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서영숙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우리 팀이 기획한 가족 힐링 패키지가 대박이 났어요. 예약률이 85%를 넘었죠. 그리고 서영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약속대로 수익의 20%를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기금에 기부했어요. 이번 달엔 특히 많이 모였네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영숙 팀장. 일하는 게 즐거워 보이네요. 서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살면서 처음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야. 내 힘으로 번 돈. 남편도 이제 술을 끊고 재취업했어.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났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박명자, 이화순, 최미경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명자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매장이 이번 달 매출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다시 연락했어요. 엄마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만나고 싶다고. 이화순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고객 상담 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지내던 제가 이제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제 힘으로요. 최미경이 이어 말했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제가 벌어서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행복해하니까 남편도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겼대요. 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니 저도 기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때 김동철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대박 사건이야.
우리가 만든 화해와 치유 재단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됐어.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들은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수많은 학교를 방문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데 상처에서 피어난 용서라는 제목으로 인쇄는 전액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서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우릴 용서하지 않았다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호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희님. 저는 충남 천안에서 연락드렸는데요. 저희 딸이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정희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정희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재단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나처럼 아파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구나.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라벤더 호텔 로비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상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화해와 치유 재단이 함께합니다. 그 아래에는 정희를 비롯한 동창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한 팀이 되어 웃고 있었죠. 서영숙이 출근하며 현수막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서영숙은 당당한 걸음으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의 사무실에는 새로운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상담 요청들이었죠. 정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었습니다. 상처받은 한 사람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창밖으로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태양과는 다른 희망의 빛을 품은 태양이었죠. 정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죠. 좋은 아침이야.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라벤더 호텔은 이제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곳, 용서가 꽃피는 곳,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곳이 되었죠.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